또한 UFC 패드급 랭킹 4위 알즈메인 스털링이 이번 백악관 이벤트에서 게이치의 이 무기가 일리아와의 경기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게이치가 공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일리아와 걔네 형 알렉산드레는 둘 다 완전 복싱 스탠스를 사용하고 몸을 많이 틀어서 선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카프킥이야. 실제로 몇몇 선수들이 그걸 공략하긴 했는데 일단 일리아 형제가 압박을 걸기 시작하면 다들 더 이상 못 차더라고. 걔네 파워를 조금 맛보고 나면 다들 멈춰버려. 그때부터 끝이 시작되는 거지. 다들 걔네랑 타격 공방을 벌이기 시작해. 일리아도 그렇고 알렉산드레도 그렇고 상대가 난타전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말인데 만약 게이치가 예전처럼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계속 그 강한 카프킥을 꽂아 넣으면서 예전에 그 게이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순식간에 엄청 흥미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최근 주니어 타파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봤잖아. 상대가 카프킥을 한번 맞았고 또 두 번째 맞자마자 그대로 쓰러졌어. 카프킥은 판도를 바꿔버리는 기술이야. 뭐 물론 객관적으로 난 일리아가 이긴다고 봐. 하지만 게이치는 일리아에게 꽤 까다로운 문제를 안겨줄 수 있는 선수야. 결국 게이치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에 달렸어. 우린 예전에도 게이치가 똑똑하게 경기하는 모습을 본 적 있어. 근데 패드 핀브레저는 솔직히 파이트 IQ가 썩 좋진 않았지. 만약 토니 퍼거슨 전태처럼 침착하게 템포를 조절하면서 싸울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뭐 업셋이란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경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어제 UFC 백악관 미디어데이에서 알렉스 페레라는 조시 오킷이 UFC에서 방출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남겨 화제였는데요. 이에 조시 오킷이 트윗으로 반응했습니다. 얘 진짜 바보일지도 모르겠네. 나 방금 8경기 계약했어. 그니까 넌 도망은 칠 수 있어도 결국 날 피할 순 없어 라고 얘기했고, 또한 내가 UFC에 역대 최고의 경기를 선사했는데 대체 UFC가 왜 날 자르겠냐 이 멍청한 놈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최도원 선수에게 TKO 패배한 다니엘 산토스가 이 파이터를 콜아웃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로 전하길, 네이트 너랑 나 둘 다 최도원한테 졌잖아. 이제 우리끼리 한번 붙어서 누가 더 못하는 파이터인지 봐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이트 랜도요는 최도원 선수에게 TKO 패배 이후로 2번 더 KO 패배하며 지금 3연속 KO 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산토스는 언랭 중에서도 빡센 상대라 반드시 다음 경기를 이겨야 하는 네이트 랜도요가 이 경기를 받을지는 의문이네요. 또한 UFC 헤비급 챔피언 톰 아스피날이 본인의 다음 행보를 컨펌해주며 이번 백악관 콤메인 이벤트 실광과 페레라의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실광과 페레라의 경기는 완전 빅파이트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 경기 승자가 내가 다음에 싸울 상대야. 다들 계속 나한테 언제 싸우냐고 묻는데 답은 명확해. 알렉스와 시릴이 잠정 타이틀전을 치르고 난 그 승자와 싸울 거야. UFC도 내가 그 경기 승자와 싸울 거라고 얘기해줬어. 정말 흥미로운 경기야. 알렉스 페레라는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에서 상대들을 완전 박살내고 다닌 괴물이었잖아. 그런 선수가 헤비급에선 어떤 모습일까? 왜냐면 헤비급은 다르거든. 특히 시르간처럼 원래부터 체격이 크고 움직임도 아주 좋은 선수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더 그래. 완전 관심이 가는 매치야. 글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샤마 팬들 중에는 페레라가 손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페레라가 체성분을 바꾸면서 체중을 엄청나게 증량했잖아. 움직임이 많은 빅가이랑 5라운드 경기를 치르면서 후반부로 갔을 때 어떤 모습일지 난 그게 가장 궁금해. 분명 댓글에는 샤마는 다 KO 시킨다 이런 말들이 달릴 건데 물론 KO 시킬 수도 있지. 근데 정말 흥미롭다는 거야. 왜냐면 이미 2체급 챔피언인데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면 UFC 역사상 전례 없는 3체급 챔피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원래 84kg에서 싸우던 선수가 이제 115kg 가까운 상대를 만나야 돼. 그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시르가는 체구가 큰 선수치고 정말 잘 빠져나가고 스텝도 좋아. 디펜스도 아주 좋고 때리기 힘들고 움직임도 좋고 셋업도 잘해. 스텝도 좋고 거리 조절도 정말 잘하지. 반면 페레라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 발이 바닥에 박혀있는 스타일이지. 더 작은 체급에 있을 때도 그랬어.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데사냐 같은 선수랑 3번이나 싸워봤어. 4번이었나? 아데사냐 같은 선수는 경기 내내 계속 움직이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선수라 해도 시르간처럼 큰 체격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페레라도 지금의 사이즈는 아니었고. 그니까 개최 전날 84kg 상대에서 상대를 쫓아가는 것과 110kg 넘는 몸으로 상대를 쫓아가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야. 페레라가 절대 못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란 거지. 만약 페레라가 압박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펜스에 몰아세운다면, 그리고 각을 차단한다면 알렉스는 확실히 KO시킬 수 있어. 완전. 근데 시레를 상대로 그걸 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 비록 경기가 금방 끝나긴 했지만 파이터들이 시레를 상대로 그게 잘 안되는 게 걔가 스텝이 좋기 때문이야.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해낼 수 있다면 페레라겠지. 내 생각에 페레라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공략하는 거야. 시릴은 사우스포 스탠스를 쓰는데 페레라 지난 경기들을 보면 사우스포 상대로도 앞다리를 공략하더라고. 상대의 오른발이 앞에 있어도 여전히 카프킥을 차고 인사이드 카프를 차버려. 사우스포를 상대로도 그렇게 다리를 망가뜨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어. 내가 페레라의 팀이라면 무조건 다리를 공략하라고 할 거야. 어쨌든 나라면 시릴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린 다음 후반 라운드의 승부를 볼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체중을 많이 늘린 페레라가 후반에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해. 진짜 흥미로운 경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시릴이 너한테 했던 것처럼 페레라에게 한다면 페레라는 그 상황에서 어떡하냐는 질문에는 모르겠어. 그냥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제대로 찌르지 않길 바라야지. 뭐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럼 시릴은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다 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시릴도 피니시 시킬 수 있다 생각해. 다만 피니시 한다면 후반일 것 같아. 4라운드나 5라운드쯤. 시릴은 엄청 빠르거든. 대부분의 라이트헤비급보다도 빠른데 동시에 또 엄청 커. 페레라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면서 판정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지만 후반에 피니시 시킬 수도 있다고 봐. 그래플링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둘 다 그래플링 스타일은 아니니까. 아마 킥복싱 경기 같은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어느 쪽이 이겨도 놀라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내가 애매하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실감 판정승 쪽이야. 그렇다고 페레라가 KO로 이겨도 전혀 놀랍지 않을 거고. 근데 확실히 실감 판정승에 조금 더 기운해. 빅파이트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톰 아스피날의 매니지먼트 에디 헌은 톰이 현재 UFC 계약 하에 그 푼돈을 받고 절대 싸우지 않게 할 거라고 했는데 톰은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본인은 승자와 싸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통합 타이틀전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를 며칠 앞둔 페레라의 움직임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한 최근 무패 신의 산티아고 루나를 상대로 서미션 승을 거둔 브라이스 미첼이 왜 소속팀을 옮기지 않는지를 밝혔습니다. 난 내 체육관을 떠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지역 커뮤니티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코치들이 항상 나한테 크로스 트레이닝을 하라고 했거든. 코치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줬고 어디서 훈련해야 하는지도 알려줬어. 실제로 난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훈련해왔어. 최근엔 브라질에도 갔는데 뭐 시합 때문에 간 거긴 했지만 그 또한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유럽에 있는 세르비아도 갔었고 뉴욕도 갔었지. 나한테 뉴욕에 간다는 건 큰일이었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지. 아 그리고 피츠버그도 갔어. 큰 도시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할지 얼마나 최선을 다할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느냐는 통제 밖의 영역이거든. 그런 면에서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칸소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곳이 내 고향이기 때문이야. 물부터 해서 나무, 잔디, 그리고 날씨까지 다 좋아. 이곳에 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했습니다.